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주역과 태극기 사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이거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양력했던 건데, 다음에 저역서하고 불교 사이트 소개였었고, 예, 그래서 우선 서원 주역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고, 태극기 제정의 유래, 현재 태극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안하는 태극기. 예, 이렇게 해서 결어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과 들어갔을 때 1960년대 말에 황산덕 교수님이 이제 불교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황산덕 교수님 불교 강연을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 태극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고 주역에 입각한 괴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주역 책을 이렇게 사서 보고, 좀 기본 이론 같은 거는 개념을 잡고 이렇게 했었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태극기의 역사와 종류 그래서 제정에 유래하고 현재 태극기 그 다음에 그 태극기의 궤배치가 어떻게 나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교수님은 법학자이고 행정가이시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그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의 법학 박사입니다. 그렇게 되셨고 그다음에 당연히요. 예. 여기 1989잖아요. 1989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에, 이분이 이제 고등문관 시험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과 했으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다 패스를 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경북도청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1948년에 고대 부교수로 이제 교편을 잡기 시작해서 52년부터 66년까지 이제 만 14년을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성균관대로 옮겨서 이제 교수를 하시면서 성균관대 총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 신자시고 형법학자였지만 이제 법철학의 조예가 깊었고 저서로 이제 법철학의 그 법과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주역에 대해서 뭐 깊이는 저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태극기 괴가 이제 주역에서 어떤 건지 그런 정도 알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건 이게 이제 바꿀 역자, 또 씌울 이자 이렇게 양쪽으로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아이칭 또는 이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역경이 아이칭이나 이징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여서 이게 유교의 이제 그 사서상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경은 경으로는 이제 상경, 하경 이렇게 나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십익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주석이 붙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십익이라는 거는 단전, 상과하, 상전, 상과하, 계사전, 상과하,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의 주석이 붙어 있는 셈이고 복희 씨가 이제 8개를 만들고 신농 씨가 64개로 나눴고 주나라의 문왕이 이제 괴사를 붙였고 그렇게 해서 주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왕의 아들 주공이 효사를 또 지었고
거기에 공자가 이제 시빅을 붙였다. 이런 게 이제 그냥 통설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점서라는 건 이제 점을 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이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성인 학자에 의해서 고도의 철학적 사색과 심오한 사상적 의미가 부여돼서 인간학의 이제 대경 대법으로 이제 정착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역이라는 게 이제 변해서 바뀐다 그런 뜻이고 천지 만물이 이제 음양의 기운이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자연 현상의 원리를 다룬 게 역경입니다. 그래서 그 변역 외에 이제 이게 시올리자도 된다 그랬죠. 이간, 불력의 뜻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간이라는 거는 자연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가 간단하고 평이하다. 그래서 이제 이간 이렇게 하고 또 불력이라는 거는 모든 게 변하지만 항구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그 법칙 자체는 변치 않는다라는 게 이제 불력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의 역은 이제 변역, 이간, 불력 세 가지 뜻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점치는 책으로 출발을 해서 자료가 이제 많이 축적 보정돼서 요새로 하면 양질의 빅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변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성인의 철학서로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기준 대조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역경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하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육효를 이제 뽑아서 점을 치는 건데 그 육효를 뽑기 위해서는 점을 칠 때 성심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그 하늘의 뜻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십익 중에서 계사상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역에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으니 팔계가 기륭을 정하고 기륭이 대업을 낳는다. 이제 이게 그 계사상전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사하전의 1장에는 팔계가 이루어지니 상이 그 안에 있고 인하여 거듭함에 효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상은 이제 괴상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고 인하여 거듭한다라는 거는 팔괘는 이제 그게 이 단괘 효 세 개로 이루어진 단괘인데 그거를 거듭하면 6개가 되죠. 2개를 거듭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육효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거는 은나라 때 거북점을 쳤었는데 주나라 때에는 이제 점대에 의해서 점을 치는 그 바뀐 게 이제 여기죠. 그리고 상이라는 건 여기서 괴상입니다. 그 괴의 형체. 그다음에 인하여 거듭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괴를 2번 포개서 64개. 그러니까 단괴는 8가지가 있어서 8괴인데 단괴를 2번 포함하면 88이 64개가 됩니다. 그리고 효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단괴 2번 포갠 중괴의 3효가 2개니까 6효죠. 6가지 효를 이제 여기서 그냥 효 이렇게 했지만 그 6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복희 선천 팔계 차서도인데 이게 지금 이제 팔계라는 건 중국 상고시대 복희 씨가 천문지리를 관찰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자연계와 인사계의 모든 현상을 8가지 상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단계라고 하는 게 소성계라고도 이제 하는데 8개죠. 8개죠. 이 개 2개씩 합친 거는 이제 그 중계 또는 대성계 이렇게 해서 64개가 된다 그랬죠. 88에 64. 그래서 이걸로 사람의 기륭화복을 이제 점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태극이 있죠. 그 다음에 양의 있는 음양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은 이 음양을 이제 2개씩 짝지어 가지고 4개가 나오는데 그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길게 작대기로 돼 있는 게 양이고, 가운데 갈라진 게 음인데, 양이 두 개이면 태양이고, 음이 두 개이면 태음입니다. 사상에서. 그리고 위에 있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위에 음이 있으면 소음이라고 그러고 위에 양이 있으면 소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의 위에 이제 또 효를 하나 더 하면 세 개의 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덟 가지가 나오죠. 지금 태양에서 위에 양효가 있느냐 음효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소음, 소양, 태음에도 다 두 개씩 나오면 8개가 되죠. 그래서 이 괴의 이름이 이제 풀로 부르면 일권천이라는 거는 이게 건괴이면서 하늘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태택은 이게 태괴이면서 그 연못을 뜻한다는 얘기고 삼리화라는 거는 이거는 그 이괴를 뜻하면서 불이고 이거는 진괴를 뜻하면서 우레 그다음에 이거는 손괴를 뜻하면서 바람 이거는 감괴를 뜻하면서 물 이거는 간괴를 뜻하면서 산 이거는 곤괴를 뜻하면서 이제 지 이렇게 해서 권태이진 손감 간곤 이게 이제 팔괘의 이름이고 천택활의 풍수 산지가 그게 뜻하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양의는 두 개죠. 이의 일승이니까 두 개고 사상은 이게 두 개씩 포개졌으니까 이의 이승하면 네 개가 되죠. 팔괘는 이게 세 개씩 돼 있으니까 이의 삼승하면 여덟 개가 되는 거죠. 64개는 2에 6승 하면은 6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 또는 소성계라는 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건데 그게 괴가 이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분해하면은 괴는 이제 지금 권태이진 송강관곤의 이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의 이름이 이제 컨테이전 송감관곤이고 자연현상은 천택활의 풍수산지인데 이거는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소성계라고도 하고 효가 셋 거듭된 거, 중계는 대성계라고도 그러고 효가 여섯 거듭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중계의 그 대성계, 중계 또는 대성계의 예를 하나 이 육감수, 이 위에 있는 걸 바깥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걸 내괴, 안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괴는 이제 육감수예요. 그러니까, 그 여섯 번째에 있는 감괴이면서 물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 괴, 이건 내괴라고 그러는데, 내괴는 삼리화. 그래서, 이괴이면서 불을 뜻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이제 괴의 순서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하는데 초효하고 상효는 그 초하고 6효를 상효라고도 그러는데 그 초 1, 2, 3, 4, 5, 6에서 그 초와 6, 상 그게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이 양효를 뜻하는 거는 양의 대표인 숫자 9 음효를 뜻하는 거는 음의 대표인 숫자 2 이렇게 해서 어, 6 그 음효의 대표인 숫자 6 이렇게 해서 초하고 상은 자릿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양이냐 음이냐를 이제 9, 6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2, 3, 4, 5 효는 앞에 그 양이냐 음이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릿수를 뒤에 쓰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초효가 이게 이제 구라는 건 양효라는 거죠. 양효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효가 음효죠. 그다음에 이거는 삼효가 양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괴는 육효를 갖춘 중괴를 이제 역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양효는 이제 그 대표 숫자 9로 이제 양효라는 걸 나타내고 음효는 음의 대표 숫자 6으로 음효를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의 이제 그 상삼효죠. 위에 있는 삼효. 역괴 상삼효를 외계라고 그러고 역괴의 아래 그 삼효, 하삼효를 내괴라고 그러고 순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랬죠.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8괴하고 8괴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64괴가 이루어져 있는데 64괴의 이름을 붙일 때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천이 두 개 겹쳐 있기 때문에 중천 그다음에 건괴 이것도 건괴고 이것도 건괴.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는 택괴고 아래에는 천괴여서 택천 그다음에 쾌. 그러니까 이 중괴의 이름은 쾌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위에 택괴하고 아래 천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택천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 그래서 그 64 중계에는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뭐 1, 2, 3, 4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여기에 어떤 그렇게 매긴 게 아니고 1 그다음에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번호가 이 표로 보면 제각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상경에는 30개가 실려 있고 30번까지 하경에는 31번부터 이제 64까지 34개가 실려 있는데 상계에 있는 30개는 자연현상에 된 거고 하경에 있는 34개는 인간계에 대한 인사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사하전 그 3장에 보면 역은 만물을 표상하는 것이며 표상한다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의 괴상이 이 만물의 상이어서 그 상이라는 거는 만물의 형상을 본뜬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면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표상한다는 것을 본받는다라는 거는 만물의 형상을 본떴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상야자 상야 예, 예. 우리가 인상할 때 이런 상자를 쓰죠. 이건 코끼리 상자고 이거는 그 모양, 형상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예, 본뜬 거다. 본받았다. 본뜬다. 그러니까 자연의 구체적인 만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상적으로 만든 게 지금 이 괴의 상인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복희역은 이제 하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등장한 그 복희 선천팔계도를 기반으로 하는 복희씨의 역학 체계를 이제 복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도는 중국 고대 전설 제왕인 그 복희씨가 황하에서 얻은 그림이 이제 하도죠. 예, 황하할 때 하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역의 8개를 이 하도를 보고 지었다라는 거죠. 유교의 주요 경전인 주역과 별개로 이제 북성의 역학자 송은 황하할 때 하자죠. 그 강하자. 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진 복희선천 팔계도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복희선천 팔계도는 아까 보여드린 복희선천 팔계차서도 그 태극에서 양의에서 사상에서 팔계로 가는 그게 복희선천 팔계차서도인데 그 팔괘를 방위를 붙인 게 복희선천팔계 방위도예요. 그리고 64개의 차서를 나타낸 게 복희선천 64개 차서도고
거기에 방위를 붙인 게 복희선천 64개 방위도. 그래서 이 네 개의 궤도가 이제 복희역에서 쓰이는 그 그림입니다. 예, 복희선천 8개 차서도는 아까 보여드렸죠. 태국에서 양이를 낳고 사상을 낳고 8개를 낳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복희선천 8개 방위도는 그 차서도의 궤에다가 방위를 더 결부시켜 가지고 더 포괄적인 우주 생성의 체계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방위가 더 붙은 거죠, 차서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이 바르게 자리를 정하고 산과 못이 길을 통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근접하고 물과 불이 서로 꺼리지 않아 8개가 서로 섞인다. 그래서 이 생성 변화를 하려면 음양이 잘 섞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양이 잘 섞이는 중계냐, 음양이 잘 안 섞이는 중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괴가 좋은 게다, 나쁜 게다,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거를 셈하는 걸 순이라고 그러고, 미래를 아는 걸 역, 이제 순역할 때 역이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걸 거꾸로 인역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어, 그거에 의해서 그 역이라는 거는 이 미래를 아는 거, 앞으로 오는 걸 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보다 이제 역에 더 중점이 있는 거죠. 앞으로 오는 것에. 지금 이거를 푸는 게 이건데, 이건 읽지 않을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자는 이게 복희 8개의 그 방위에 대해서, 거는 남, 고는 북, 이는 동, 음, 감은 서쪽, 그 다음에 태진, 손간을 각각 그 감방이죠. 감방에 거했다. 이에 8개가 서로 사귀어 64개를 이뤘으니 이른바 선천의 학이다. 배움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소옹은 이제 소강절이라고도 부르는 강절이 그 소옹의 호죠. 소강절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역전이 대전이라는 게 이제 명나라 때 그 사서 삼경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대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주역전이 대전도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주역본이라는 거는 주자의 그 주역 해설서인데 주역 대전에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주역전의 대전이 오경 대전 사서 오경 할 때 오경 대전 초입부의 수록이 돼 있고 그게 주역에 관한 거고 거기에는 이제 주자의 주역본이 할게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거하고 그 아래 송원명대 여러 학자들의 세주 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주역전이 대전이에요. 이게 이제 복희선천 8개 차서도에 방위를 붙인 복희선천 8개 방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동쪽으로 하고 동서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남쪽을 위로 하고 북쪽을 아래로 하니까 동서가 바뀌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건태이진, 손감, 간곤 해서 건태이진 이렇게 가는 방향을 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반대로 가잖아요. 이거는 손감, 간곤은 그래서 이거를 역방향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제 미래를 보는 거다. 그렇지만 이 전체가 다 미래를 보는 데 쓰이죠. 그래서 복귀선천 팔계도하고 이제 고태극도하고 관계를 또 좀 알아야 되는데 복귀선천 팔계 방위도는 이 괴가 바깥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이 초효고 1초효, 2효, 3효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위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이 위에요. 이 안쪽이 아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고태극도는 반대로 바깥이 초효고 안쪽이 3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소홍이 얘기한 대로 남쪽에는 건이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괴고 뭐이
여기는 이제 감괴고, 서쪽은, 북쪽은 곤괴고, 이런 식으로 간방에 또 이렇게 다 있죠. 아, 택진, 간손, 이게 손간, 택진, 손간이 다 간방으로 있고. 그래서 이 복귀선천 팔계 복귀선천 팔계도 말고 문왕역에 따른 문왕 후천 팔계도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따른 정역 팔계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태극기에 대한 거는 이 복귀선천 팔계도하고 이제 고태극도를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태극기의 사계는 복귀 팔계도를 근간으로 한 고태극도를 변형시킨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왕 후천 팔계도나 정역 팔계도는 몰라도 되는 거죠. 태극기를 볼 때는 이게 이제 고태극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에 이게 흰색이 양이고 검은색이 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이 있을 때는 빨간색이 양이고 청색이 음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태극을 보면 이게 지금 Z 형태죠. 고태국도는 이게 Z 형태입니다. 근데 또 S 형태로 되는 것도 있어요. 고태국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Z형이냐, S형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고태국도에서는 지금, 음, 이, 이 부분은 지금, 음이 이 두 개니까 음 세력이 강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이 두 개니까 양 세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는 음세력이 이쪽은 음세력이 강한 쪽이고, 그러니까 음세력이 강하다는 건 양세력이 약한 쪽이죠 여기가. 고는 다 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서로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양이 곤에서 조금 지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기시점이라고 그래 양이. 그래서 어디서 제일 풍요하냐면 건에서 이게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보면. 어, 반지름을 걷을 때 중심에서 원둘레까지 다 차 있는 게, 양으로 차 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범위가, 어, 중심에서, 원둘레까지가 다 양으로 차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성하다, 최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최성하다. 여기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끝까지 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최상하다 이렇게 해요. 음은 이 건괴에서 조금 지난 데에서 이제 기시점을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이 곤괴에 있는 데서 이게 완전히 어, 중심점에서 원둘레까지 다 이렇게 차 있죠. 그래서 여기가 최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극의 음양의 이 분포, 기시점과 최성한 이 분포는 이 바깥의 괴의 세력하고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음이 두 개인데, 이제 음이 세는 거고, 그 다음에 차차 양이 증가하다가, 세 개가 다 양인, 바깥 괴가 다 양일 때 이게 최성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여기, 아, 그, 어, 양이 최성한 데서 음이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그 곤괴 음만 세 개 있는 여기에서 이게 최성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깥의 괴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고태극도는 지금 양이 이제 동에서 생해 남에서 극성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생해서 그 남에서 이제 남쪽에서 극성하고 음이 서방에서 생겨가지고 북에서 극성하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여기 하얀 점이 있고 또 여기에 까만 점이 있고 이런 게 있죠. 여기 이거는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으니 양의에서 사상이 사상에서 팔계가 생하는 것을 모두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기선천팔계도는 이 괴가 바깥을 향해 있었죠. 그러니까 밖이 위였죠. 근데 고태극도는 안이 위에 안쪽이. 그래서 그 태극의 음양 경계선이 S형이 있고 이제 Z형 또는 을형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태극도는 을형, Z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밖의 8궤에 따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8궤를 복회선천 8궤도 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Z형이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S형으로 하면 그게 밖에 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 세트로 마치 이, 곱하기에 나오는 건가 저 행복한 여자하고 거기에 따라붙는 그 아, 예? 예, 흑암녀하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렇게 서로 관련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밖에 괴하고 이 안에 게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태극도의 태극이 이제 Z형인데 앞으로 이제 나올 태극기들이 이용준 태극기가 제일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박영호 태극기, 현행 태극기인데 이건 다 S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괴는 복회선천 팔계도 그러니까 Z형 의 윤곽을 갖는 태극과 어울리는 괴를 배치해 놓고 거기다가 S형을 하면 안에하고 밖에하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고해 주셔야 돼요. 네? 아유, 제가 말하는 지금 아까 포키하고 포태극들 상황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복희거나 고태극도나 건태, 이진, 손감, 간곤 그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 고태극도는 지금 이제 이 안쪽을 향했다는 거죠. 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쪽이 세 번째 효라는 거죠. 근데 복희선천 팔계도는 바깥쪽이 세 번째 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혔다는 거죠. 귀가. 예, 걔가 안팎이 뒤집혔던 게. 예, 보여주셔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 이태택 그러면은 이 태택은 3효가 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여기가 이제 3효에 초효, 2효, 3효 이렇게 되는 거. 예, 예. 근데 이제 고태극도 같으면은 지금 요 아래쪽에 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기 1, 2, 3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럼 밖에 안팎을 안팎을 바꿔놓은 거여서 그러니까는 어, 이, 이 괴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이걸 해놓으면은 이게 다른 괴에다가 해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괴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사실은 이 괴, 손괴.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선천팔계도선, 이게 태괴였잖아. 이 위에 음이 하나 있는 게. 근데 여기서는 이게 초요, 삼요를 바꿔놨기 때문에 밖에 음이 하나 있는 게 손괴지 태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하가 뒤집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네. 그것만 알고 근데 있어요. 이 위치는 똑같아요. 권태, 이진, 송강, 강권 이 배치는 똑같은데 상하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고태그 이 복귀선천 8궤도 이 궤를 여기다 배치시켜 놓으면 여기가 태궤가 아니라고 손괴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는 어디가 초여고 어디가 삼여인지를 우리가 알고 궤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깥이 초여고 안쪽이 삼여라는 걸 알고 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태국도에서는 이 배치는 똑같은데. 예.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네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네. 예. 네. 아, 그래도 그럼 지금 그 장관이 이걸 안 보네요. 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아니, 황산도 교수님은 태극하고 밖에 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고,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이게 8개가 다 있을 때는 이 배열하고 이거하고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건데, 태극기는 이 우괴, 이게 네 모서리에 있는 괴, 우괴를 없애버리고 이 정괴, 동서남북에 있는 괴를 45도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8개가 다 있을 때는 이 순서나 아내하고의 관계만 중요한데 이 4개만 남겨놨을 때는 서로 마주보는 중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마주보는. 그러면은 지금 건이 하늘에 있고 곤이 땅에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게, 나쁜 게. 양하고 본이 음이 있는데 의자. 예, 남자가 위에 있고 예. 음이 아래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게 맞는 건데 그 역은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게 음양이 섞여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하늘은 떠올라가고 땅은 밑으로 꺼져 내려가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게 서로 섞일. 그래서 64개 중에 제일 좋은 개가 지천태계야.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거. 제일 나쁜 개가 천지비계야. 위에 하늘이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 천지비라는 거는 천과 지가 이렇게 만나서 이룬 개는 비색하다는 거. 운이 비색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색이 뭐예요? 운이 막혔다. 그걸 운이 비색해서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예. 이게 망색천 안, 예, 안이 붙자인데 이게 비가 이게 그 비색할 때 그 비자로 쓰는 게 그냥 안이 붙자인데 예, 그 비색 운이 비색하다 이럴 때 비자로 쓰는 거예요. 예,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양이 섞여야 생성 변화하는데 예, 생성 변화가 막혀버렸으니까 비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천지 이 궤를 지천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황산덕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 태극의 음양의 기시점이나 최성점 이런 거하고의 관계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까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새 태극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저도 이제 흥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주역 공부를 좀 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니까 주역을 적게 공부하신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주역이 사서상경 중에서 제일 중한 경전이면 그 2조 때 만든 거잖아요. 이 태극기를 고종 때. 예, 그러니까 이웅준,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을
주역의 깊이, 아주 깊이 있게까지 모르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도 틀렸는데, 뭐, 황상도 교수님이, 예, 대한민국 사람인데 주역을 그렇게 깊이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천태계가 제일 좋고, 천지비계가 제일 나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천지비괴를 놔둬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신데, 이 만담꾼이 태극기 가지고 만담을 하다가 밉보여서 이제 못 입고 이북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그게 신불출이래요. 신불출이라는 만담가인데 위에 빨간 이름이 신불출이라고 만담가 이름이 신불출인데 태극 왜 우리 고춘자 장소팔도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 그러니까 예, 만담가들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그러니까 네. 그게 본명은 아니겠지. 그래서 네. 태극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담을 한 게 밉보여 가지고 음, 북한으로 도망을 갔다니까. 뭘 어떻게 만담을 했냐면 위에 빨간 게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붉은 빨갱이들이 있고 밑에 파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태극기 형태대로 근데 또 그 형태가 휴전선하고도 또 그랬잖아요. 동쪽에 올라가고 서쪽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만담을 했다가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재밌게 지은 거지. 네. 그렇죠. 만담하는 분이니까 재밌게 지은 거죠. 예. 명절 예. 인생에 많이 이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상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태국대 태국은 을형이죠. Z형. 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흑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이 흑권인데 그 기시점이 여기죠. 기시점이. 예. 그러니까는 어 여기서 이만큼 온대가 기시점이죠. 건 위치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미이죠. 저희는 미.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갑을 아니 예. 예, 잘 안 보이죠? 네네. 예. 번이랑 뭐 네. 예. 그래서 기시점이 건괴 위치에 우측 22.5도. 여기서 우측 22.5도 지점인 이게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미제예요. 그 미에서 기시점을 이제 가지고 시작해서 곤괴 정북이죠. 여기 위치에서 최성하다. 아까 최성한 건 말씀을 드렸죠. 원둘레를 다 거기까지 다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백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양이죠. 백권의 기시점은 곤괴의 좌측 22.5도인 이 축, 자축인묘할 때 축이고, 그 다음에 건괴 위치에서 이제 최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팔괴 각괴의 음효와 양효의 수에 따른 음양의 세력. 그러니까 이 팔괴가 갖춘 음양의 세력에 따라서 팔괴도 중앙에 이 음양의 반원이 그거에 따라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 팔개가 그냥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팔개에서는 요렇게 그리는 게 제대로 잘 그린 거라는 거예요. 네, 부산에 계시는데 네, 저희 그 원래 공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유 그래도 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결이 깊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때마다 이렇게 그린 것들이 뭐 이렇게 정해진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낮게 그려졌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날. 예. 이거보다 또 더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그 역은 아까 점서를 행한다, 점을 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죽이라고 그래. 그 점 치는 대. 그걸 서죽이라고 그러고 대나무로 서죽이라는 대나무로 칠 수도 있고 이제 시초라는 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50개 가지고 이제 그걸 뭐 하나하고 49개를 또 어떻게 저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효를 얻고 또 이제 그걸 반복해서 또 한 효를 얻고 해서 이렇게 6개의 효를 초효부터 6효까지 이렇게 얻어서 그 괴에 대해서 그 중괴에 대해서 이제 에, 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점을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6효를 얻고 괴상을 보고 그다음에 괴사를 효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점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도 알았으면 태극기의 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는 됐으니까. 태극기는 이제 태극기 꼭 태극기가 아니고 국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881년에 충청도 관찰사 이종원이 고종한테 이제 그 국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장계를 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1882년에 이응준 음, 그다음에 박용효 육일준에 의해서 이 그 태극기가 이제 만들어졌었고 그게 1883년 3월 6일에 고종이 공식화한 거예요. 박영효 태극기를 공식화했어요. 이응준 태극기를 공식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고태극도를 약간 변형시킨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고태극도의 그 8개 각계 고태극도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각괴의 음유와 양의 수에 따른 음양의 세력에 따라서 중앙에 음양의 반원이 그려지는 건데 에, 그래서 태극이 음양을 품고 음양이 8개를 품고 있는 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8개의 위치가 정해졌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태극의 음양의 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에 음양을 품은 태극과 주변의 팔개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하는 관계로 배열된 팔개의 음양 세력에 따라 태극 내 음양의 형태가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태극 대 태극은 필연적으로 Z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음. 이 운양호 사건이 이제 그 1875년에 강화도 뭐 측량한다 이러고 일본 배가 들어와서 이제 교전을 했죠. 우리나라 하고 일본 운양호 사이에.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자기네 배에다 왜 일본기 달고 있는 배한테 대포를 쐈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죠. 이게 조일 수호 조교라고도 그러고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그러고 예. 그렇게 해서 1876년에 이제 병자 수호 조약은 조인이 됐는데 이때 이제 국가 간 관계에는 국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이때 국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에, 조선국기 구체적 도식에 대한 최초로 거론한 사람은 이제 청나라 황준원이라는 청나라 관리였는데 그 사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이제 조선이 그 사방팔방에서 강대국들이 이렇게 넘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방어 책략은 중국과 청나라와 친선을 가지고 일본과 결탁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침략에 대비해서
라는 게 이제 들어있어요, 가로 속에. 그래서, 이 황준원이 제시한 거는 그 청나라가 용기를 썼거든요. 용이 그려 있는 거. 그래서 중국의 용기를 변형해서 전국의 기의 표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근데 뭐 중국은 이제 황제국이니까 발톱이 5개짜리잖아요, 황제는. 그다음에 왕은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니네는 이런 거 이상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제약을 이렇게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에 의해서 기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후 1876년에 그 일본과의 이제 병자 수호 조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년이 이제 각 나라들하고 이렇게 통상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도우러 온 이제 중국의 마원충 하고 이제 김홍집 사이에서 조선 국기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때 이웅준이 역관이었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통역관. 역관이었는데 1882년 5월에 미국 함정 스와타라호에서 이제 태극기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인천 제물포에서 열린 조미소 통상자격 조인식에서 사용을 한 게 이게 이제 최초의 태극기이고 이 5월에 만들어진 태극기가 7월에 미 해군성이 발행한 도록 해상 국가들의 깃발 여기에 이제 실렸어요. 선적기로. 그 수록된 태극기. 이게 이제 어, 그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태극기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태진 그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8년에 미국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슈펠트 문서 박스 이 슈펠트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의 대사로 와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한국 조약 항목에 들어있는 태극기 그림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게 이응준 태극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군 해군 제독 슈펠트가 82년 5월 조미 수소 통상 조약 당시 이제 미국 측 대사였었죠. 예. 그게 이제 종이에 펜으로 그리고 채색한 가로 17cm, 세로 8.5cm 그게 이 태극기가 청적색 태극무늬와 검은색 사괴 등 현재 태극기와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태극의 형태와 궤의 좌우 위치는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대략 비슷하다는 거지. 이 태극의 형태, 궤의 위치 이런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에 코리아 이때는 C를 쓴 것 같아요. K를 안 쓰고 코리아.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J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K로 바꿨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뒤에 보내려고. 그래서 거기에 깃발, 인사인이라는 글씨가 이제 이 태극기에, 여기에서 발견된 태극기에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7월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출간한 해양국가들의 깃발에 실린 태극기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준 태극기가 여기서 발견되고 이 책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된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주면 안 될까요?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예, 그 2개월 뒤에 이제 에, 이모 군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구군들이 신군들만 우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군란을 일으킨 거였죠.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 일본군 1,500명, 그다음에 청군 3,000명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압박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모 군란을 빌미로. 그래서 박영효가 일본에 이제 수신사로 이런 걸 무마하기 위해서 수신사로 일본에 가면서 예, 그 8월 9일 인천항에서 메이지마루에 탔고 그 배 안에서 영국 영사 에스턴, 영국인 메이지마루 선장 제임스 등의 조언을 받아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미 고종의 허락을
얻어서 그 태극도를 약간 변형시켜 태극기를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는 내락을 받은 셈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에 진홍빛 양, 푸른빛 태극, 그 다음에 그 네 모서리에 권권감리 이에 사괴를 그린 그거를 이제 고베에 도착해서 고베 숙소 지붕에 달았다라는 거죠. 수신사로 가서.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만들었는데 제중서 각 한 번씩 세 번을 만들어서 소본을 고정하게 8월 22일에 보내가지고 그 이듬해 83년 3월 6일에 고정이 박영호가 상한 태극기를 조선 국기로 제정을 해서 반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제정의 유래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이응준 태극기가 이거예요. 예. 10회 문서 박스에서 나온 거. 보면 이게 권곤이 지금하고 반대로 돼 있죠. 지금은 어, 이게 3, 4, 5, 6 지금 태극기는 이거예요. 3, 4, 5, 6 보통 그렇게 외웠죠. 우리가 뭐 건권 이런 거 잘 모르니까 3개짜리, 4개짜리 짝대기가 4개죠. 그 다음에 짝대기가 5개짜리, 짝대기 6개짜리 이렇게 해서 3, 4, 5, 6 이렇게 외웠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이렇게 좌우가 뒤집힌 거죠. 괴가 좌우가 뒤집힌 거. 근데 지금 이거는 S형이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S형이죠. 그러니까 S형으로 되려고 그러면 이 좌우가 뒤집힌 게 더 맞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원래 이게 이쪽에 있고 이게 이쪽에 있고 이럴 때는 그게 고태극처럼 Z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뒤집혔기 때문에 Z형이 S형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았던가 이거보다는 이거는 고태극의 그 위치를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Z에서 S로 바꿨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 밖에 궤도 이제 좌우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걸 보면 이 이게 원래 여기에 있었죠. 이게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있었고 이게 여기에 있었는데 그 네 우계 모서리의 네 궤를 없애고 사정계 동서남북에 있던 궤를 45도 좌회전시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선천팔계에서 태극기 4계로 변형 과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개, 우궤를 없앤 거예요. 모서리 궤를 없애고 이거를 45도 이렇게 돌린 거죠.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죠? 그림으로. 예. 현재 태극기는 이제 1949년 10월 15일에 그 문교부에서 시정 태극기, 그러니까 바로 잡은 태극기라는 거죠. 로 현행 태극기를 이제 공포를 했고 국기법은 2007년 1월 26일에 제정 공포돼서 또 시행령은 그 2007년 7월 27일 제정해서 공포는 2007년 7월 27일에 시행이 된 거죠. 시행은. 그리고 최신 법령은 지금 2014년의 법률, 그 다음에 2017년에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된 거, 이게 이제 최신이고요. 이게 이제 현행 태극기인데, 그리는 법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흰 바탕 한가운데 태극의 윗부분은 진홍빛 양, 아랫부분은 푸른빛 그 다음에 네 모서리에 곤, 감, 리, 이에 그 4단계를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국기 뒷면에 길이하고 너비의 비는 3대 2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현행 태극기 사괴 형태의 위치는 박영호 태극기와 같다고 그랬죠. 태극의 음양도 방향은 S형이므로 주변 궤의 음양 세력 성장과 방향이 안 맞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Z형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박영호 태극기보다 현행 태극기의 태극의 음양 소용돌이가 또 얕죠. 예. 물론 기시정과 최상부위가 주변계와 뭐 거의 비슷하게는 맞는데 꼭 정확하게 맞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 대각선의 그 중심을 지나가는 원을 두 개 그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온 거죠, 그죠? 이게 그리기가 쉽지. 아까 이거는 어떻게 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고태국도의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그 그리거나 이렇게 규격을 맞추기가 편한 거죠. 예. 음양의 소용돌이가 얕다. 고태극도보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태극도의 원리에 맞는 태극의 형태하고 사계의 배치 이거 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려면 현행 태극기 사계는 이제 네모서리의 건건감리 4단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4, 5개를 없애고 4전개로 좌우로 45도 회전시킨 거라고 그랬죠. 그림 봤죠. 예. 그래서 8개가 모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모두 단계로서 선천 8계도의 각 방위를 차지하는 의. 이가 큰데 4전개만 남겼을 때는 서로 마주보는 게 좌상과 우하가 마주보고 우상과 좌하가 마주보는 이게 중계를 이루는 의미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된다고. 그래서 좌상의 외계와 우하의 내계는 지금 천지비괴예요. 이 비자 이게 아니 부자인데 예 이게 그 비색하다 운이 비색하다 할 때 그 비자거든요. 천 그러니까 천과 지가 이런 괴는 비색한 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괴죠. 그다음에 우상의 외계와 좌하의 내계는 이제 수하기재 이렇게 해서 어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잘 섞이겠죠?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학 기재 이미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이 성취됐다는 걸 뜻하는 좋은 괴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 건곤감리 네 개의 괴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만들 수 있는 괴는 12개가 있는데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뭐 현행 태극기의 괴는 이제 이렇게 곤 이렇게 해서 천지비괴고 이거는 수화 기재괴 이미 건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수학 천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천지가 잘못되고 수화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황산덕 교수님은 이거하고의 관계는 말씀 안 하시고 천지비괴를 지천태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 예, 그래서 저게 이상하고 예, 지원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 리을이 우리 예. 아빠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예. 그래서 수화 기재계는 이제 이미 물을 건너갔다. 그래서 일이 성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서 서로 잘 섞이는 좋은 길환계인 거예요. 그래서 64개 중 12번째인 천지비의 비는 비색하다. 운수가 꽉 막힌다는 뜻이고. 단전에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천지비에 대해서 천지가 교합하지 못해 만물이 소통되지 못하며 상하가 교합하지 못해 천하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천태로 바꾸고 수화 기제는 살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안에 태극하고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숙제가 있죠. 그래서 천집에서 상하를 뒤집으면 11번, 아까 12번째가 천집인데 11번째가 지천태. 이거는
태는 크고 편안하다는 뜻으로 통한다는 뜻이 파생이 됐고 음양합덕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이렇게 합해지는 덕을 대표하는 괴로 12번째 괴인 천지비계하고 반대죠. 지천태계가 제일 좋은 괴예요. 그래서 괴상은 땅 아래에 하늘이 있는 형상이어서 무거운 지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가벼운 천기는 위로 올라가서 두 기운이 만나서 교감 교통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단전에서 천지가 교합해 만물이 소통되며 상하가 교합해 그 뜻이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역의 원리에 따르자면 태극기 좌상의 건개, 우하의 건개가 어울린 천지비계로 상하를 뒤집어 상의 건개, 하의 건개인 지천태계로 바꾸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근데 이제 안에 태극하고도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고태극도의 원형인데 여기서 네 우계를 없애고 그거를 45도 돌린 게 현재 괴의 형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놔두고 그것만 돌리면 맞지 않겠죠. 예. 그래서 맞으려면 이거를 135도 돌리면 이거를 원형을 135도 돌리면 이제 곤 곤이 여기에 있던 게 135도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건은 135도 돌리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상이 우상이 곤이 되고 좌하가 건이 되는 그럼 지천태계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가 감이고 아래가 이는 똑같죠. 여기 위에가 감이고 아래가 이였어. 이거는 수학 기재계는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35도 돌린 형태로 하면 안하고 박하고 세력도 맞고 그다음에 또 지천태계도 살리고 수학계재계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고태극도를 45도 돌리지 말고 135도 돌려라. 예. 색깔로 칠해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태극의 음양 분포가 주변 별의 음양 세력 방향과 위치하는 대응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이제 135도 돌린 거였죠. 예. 그래서 네, 이거 예. 황상덕 교수는 공곤의 천지비 중계는 제일 안 좋은 게서 상하를 받고 육사계전 가장계는 곤건의 지천태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수화 기재계도 살리고 천지비를 지천태로 바꾸면서 태극과 사괴의 음양 성장 방향과 세력을 맞추려면 그 그림 C와 같이 예. 고태극도의 괴와 태극을 통째로 135도 좌회전시키면 감리 곤건의 괴의 배치와 그에 맞는 Z형 방향 및 음양 세력을 갖춘 태극기로 바꾸면 된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현 제안이 예. 처음 된 제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주역을 하고 이런 거를 아시는 분이면은 태극기를 봤을 때 그런 제안이 나오는 거는 당연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역을 아는 사람이 태극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태극기는 안 된다라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지. 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태극, 주가 말고 예, 주 말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 이제 요게, 완전히 다 요약본인데, 지금 이응준 태극기, 박영효 태극기, 현행 태극기 다 S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태극기나, 박영효 태극기는 이, 그, 사정계를 45도 돌린 거고, 이응준 태극기는, 이거를 45도 돌린 거를 좌우 대칭으로 바꿔버린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S형 태극기에는 제일 맞는 게 그래도 이거예요. 예. 이영준 태극기. 그러니까 박영효 태극기나 현행 태극기는 괴의 배치는 그냥 두고 이 태극의 음양만 바꿨기 때문에 서로 걸맞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극의 음양 세력과 괴 배치가 이제 어긋난다라는 거죠. S형으로 됐을 때. 그래서 새로 제안하는 거는 이 Z형이잖아요. 이거하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양이 밑으로 내려오고 음이 위로 올라간 그런 건데 이게 이 음양 세력, 이 바깥의 음양 세력하고 괴 배치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점대칭으로 180도 돌리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는 135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135도 돌린 거하고 이거를 점대칭으로 이렇게 180도 돌린 거하고 하면 고태극도 135도 돌리는 형태가 돼요. 이게. 예, 저는 지금 쭉 보니까 예. 손이 시원하다. 예. 이렇게 이거 저렴하네. 예. 와. 네. 저런 거야. 우선 내가 네. 정말 해야지. 우선 이게 지금 저 양이 위에 떠 있고 음이 아래 가라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음이 위로 올라가고 양이 아래로 오면서 이 사계의 방향하고도 이 기시점이나 최성점이 맞는 예. 요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태극기의 형태입니다. 예. 쉬울 때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고태극도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고태극도에서는 이게 이 괴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작아서 지금.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라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로 또 이렇게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태극도를 135도 돌리면 되는데 135도 돌리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불리는 그 구체적인 형태를 보고 싶죠. 거예요. 예. 명예 교수님도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에 보이긴 하는데 이 괴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칠해 있으면 더 현행 태극기하고의 관계를 보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더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해야지 바꾸는 운동. 예, 그렇죠. 제대로 되려면 태극기를 안 쓰려면 모를까 태극기를 쓰려면 이렇게 바꿔야지. 법사님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 지역달 그러면서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예. 아니라 사진 한 사람도 많이 그래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 사진을 하나 봐봐라. 근데 진짜 네 번째가 제일 안정감이 맞습니다. 예.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저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냥 보기에도 훨씬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저 태극기에 대한 참고 문헌도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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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쓰실 기회가 있으면 예. 몇 월 며칠 우리들 여기 앉아서 예. 예. 네.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제가 저 작년 명예교수 회지에다가 이걸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명예교수들이 아이고 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한 거였어요. 예. 하실 때 저걸 빨리 하셔가지고. 예. 기가 바뀌면 부분이 내 말.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황상덕 교수님이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지. 그때 법사님 그 어린 나이에 네. 저거를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